해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 요즘 젊은이들은 권리만 알고 책임은 안 지려고 합니다. 애도 안 낳고 스스로 키우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세대 우리 기성인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또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이런 성향이 이제 어떤 문화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어떤 한계점에 대한 부분이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일단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세대별로 우리 학부생들을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들어온 연도마다 아이들이 틀려요. 몇 년 전에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진정한 게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체벌 없는 아이들이 이번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 돌았어요. 그 체벌 없는 아이들이 이번에 신입생으로 들어온다. 근데 아니라 걱정했는데 상당히 염려하는 분이 많이 생겼어요. 사실은 왜냐면 체벌 없이 들어온 아이들이 과연 대학에 들어와서 어떻게 공부할 건가.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그들한테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또 뭐라 그래서도 안 되는 성향이 바뀌어버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꾸짖거나 무슨 얘기를 들으면 가르침을 들으면 받아들이고 학생들은 뭐가 잘못됐나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그런 문제들은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먼저 봐야, 두 번째는 환경 조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밀접한 환경에 잘하는 게 가정교육이라고.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존엄성이 되는 부분은 생명, 존재, 가치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현대 사회에서는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에 그 존재가 있는 거고, 그 존재는 또 어떻게 가치를 부여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 사람들도 연예인들이라고 보면 그 사람 자체를 상품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런 가치관이라는 것은 값어치가 있냐 이런 소리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기가 나와도 거기 가서 내가 값어치가 있으려나? 그걸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의 그 통계에서 설계해서 쭉 이렇게 맞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 개인이라는 이름 하나가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주가가 매겨져요. 그런 데이터가 현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거든. 그래서 사람을 섭외하거나 뭐 인기 강사라든지 뭐 이게 소비할 때 그걸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럼 거기서 뭐가 있냐? 첫째는 이 사람이 대중에게 인기가 있느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대중에 영향력을 주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어야 그 사람 하는 말에 대중 영향을 줄 거 아니야. 이런 판도가 되게 그런 걸 통해서 했지만, 여러 가지 지난 과거로 보면 그런 사람이 많이 지나갔잖아요. 유행을 타기도 하고. 영상 쪽에서 보면은 뭐 옛날에 전봇대만 그냥 지나가도 기라고 써 있었어요. 응? 단학 수령이래 가지고 기 그러면 한 세대에 기가 막 그냥 뭐든지 기야. 또 어떤 세대는 또 마인드 컨트롤 그래가지고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옛날에 그 오병호 박사, 한의학 박사가 시작을 해서 마인드 컨트롤 한번 유행했다가 지금은 다 안 하잖아요.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트렌드가 생겨서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어떤 부분이 생기면 그 흐름을 너무 빨리 타다 보니까 유행화돼 버리는 성향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향이 어떤 것으로 그 흐름에 나타나는 성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우리 나라가 보면은 굉장히 나쁜 것들인데, 이제 저출산이라든지 또는 자살률이라든지 뭐 이혼율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이거든요. 그게 세계에서도 뭐 우리가 35,000불 정도의 그 상위층,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란색 국가라고 그러는데 파란색 신호가 들린 국가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럽하고 다 들어가면서 미국 이렇게 막 들어가면서 그 중에 들어가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냥 중국은 뭐 만불이 아직 안 돼요. 인구가 많아가지고. 우리 3만 불, 3만 5천 불 이렇게 되는 이 나라는 그거 따져보면요, 그게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너무 빨리 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너무 모르게 되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되돌아볼 거는 뭐냐면은 과연 우리가 젊은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부모들이 키웠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조건에서 살아왔는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 애들이 지금 젊은층이 20대, 30대 초반 애들이라고. 그럼 20대 후반, 30대 초반 얘네들은 트렌드가 요즘엔 그래. 일찍 성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찍. 뭐냐면 일찍 100억대, 50대 막 50억 이런 부자들. 이런 한 번씩 뛰쳐가지고 뭐 해서 아주 뭐 이렇게 연말에 해서 아주 즐겁게 인생을 살고 자기 영향력도 있고 뭐 차도 좋은 차 타고 명품 옷 입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 사람들의 길을 죽이고 길을 살리는 어떤 성향에 이런 부분으로 트렌드가 약간 좀 바뀌는 성향이 어느 부분에서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 프라이버시와 명품적인 사고와 인생 또 명품적인 그런 삶 뭐 이런 그것도 상당히 그 트렌드가 좋은 부분이 있긴 한데 너무 또 그런 것만 이 사회에서 어떤 걸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따라하려고 하는 성향에 그런 부분이 돌아가는 어떤 것이 있듯이 이제는 또 젊은이들이 이제 자기 뭐 권리 찾고 그 이기적인 실리 위주의 어떤 부분은 굉장히 명확한 걸 갖고 있고 어디 가서 뭐 음식 하나 먹더라도 어디 가면 뭐 티켓을 주고 몇 프로 할인돼 주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전부 다 온라인 SNS를 통해서 전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천연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권리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거지. 책임 안 지는 소지도 무의식 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면은 요즘에는 그 가명으로 자기의 어떤 애칭의 이름을 쓰면서 온라인 교섭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숨기는 거잖아. 숨기니까 숨기고 어떤 일을 벌리는 건 좋아하고 내가 이득 취하는 권리를 찾으면서 책임을 안 지는 습관이 어디지 모르게 사회에 팽배해져 있는 어떤 이 루트를 갖고 있는 성향이 있는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남녀가 사랑을 해도 서로 즐기고 좋기만 하면 되지 서로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책임 안 지는 부분은 뭐냐, 서로 공유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서로 소통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필요한 것만 소통하고 나머지는 할 필요 없다고 귀찮다는 얘기죠. 그게 그런 이제 에 깔린 그 상황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접근해서 봐야 일이기 때문에 금방 이거를 우리가 그 젊은이들이 책임도 안 지고 권리만 주장하는 부분과 저출산 애도 안 낳으려 하는 이 부분은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WHO에서 뭐 건강하다는 정의를 내린 걸 보면 이제 뭐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 심리적 건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영적인 건강인데 네 가지가 건강해야 건강하다 하고 정의를 내리는데 뭐 그런 사람이 뭐 많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교육도 필요한 거고 어딘지 모르게 어느 한쪽에 비어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남을 통해서 사회성을 기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양가를 이기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주어진 것도 그 뜻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육체적 건강이나 뭐 정신적 건강은 금방 이해가 되잖아. 근데 이제 사회 심리적 건강이라는 것은 사회적 심리적으로 건강하냐 이거죠. 이런 부분이 얻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내용의 부분을 의사소통을 해서 자기를 풀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허심탄회 내놓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야. 혼자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오죽하면 밥도 뭐 나홀로 식당 뭐 이렇게 나올 정도고 또 아파트나 이런 것도 이제 나홀로 독신 이런 걸로 바뀌어 버리고 그런 트렌드는 모든 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단체로 밥을 먹으러 가는 것도 요즘에는 이제 각자 자기 뭐 메일들을 찾아가서 단체 것들을 싫어한다고 하더라고. 그게 이제 요즘에 그 어떤 트렌드의 주변의 부분하고 권리를 얻으면서 자기를 숨기는 성향 그리고 나타내기 싫어하는 성향에 무의식에 깔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어떤 현상이 나냐면 책임을 지지 않는 성향으로 바뀌는 성향도 있다고 보게 되는 거고
근데 그래서 사회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이 부분은 이제 우울증이나 정신병 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흉악범도 범죄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사회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또 그런 것이 또 범죄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많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그 경계에서는 혼란 같은 그런 정신병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 여러 가지 또 요즘에 그 나르시즘 같은 스타일도 있고 소시오패스 것도 있고 사이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이제 우리 조건 주어진 개인 특성화된 부분에서 자기만 드러내고 남을 무시하는, 결국에는 그 현상이 본인은 책임 안 지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권리는 찾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가족사에서도 그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가족끼리도 보면은 서로 이제 어떤 재산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뭐 이런 분부에 나오면은 거기서 많이 여러 성향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게 되다가도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양보하지 않는, 뭐 형제고 뭐 부모가 없는 상황이 바뀌어 버리는, 그게 이제 세상에서는 그 물질 만능이란 어떤 부분에 대한 그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사고 패턴에서 숨어 있는 잠재력들이 가지고 숨어서 나중에는 그런 거를 경시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보통 이제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는 처음에 정신적으로 나누다가 육체적인 이 결합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런 생활을 맡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플라토닉과 육신과 보존 본능적인 그런 종족 보존에 대한 그런 본능적인 부분 욕구, 감각적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이 되는데, 인간은 그런다 그래요. 원래 태어날 때 어머니의 그 스킨십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뇌도 발달되고 좋아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은 이제 정서적으로 결여돼 있고 성격이 또 독특한 이런 변태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성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어머니를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은 이제 뭐 그 이제 여자를 볼 때는 성적인 욕구 대상으로만 볼 수 있는 성향도 생기게 되고, 또 너무 많은 스킨십을 통해서 엄마와 자라게 되면 또 약간 변태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알맞아야 되는 거죠. 그 인간은 뇌가 과학적으로 접촉에 의해서 뇌가 발달되고 형성되는 어떤 것들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접촉의 에너지가 서로 합류하는 관계에서 인간은 뭔가 어떤 편함을 느끼게 되고 좋아지는 부분인데, 이것이 어느 다른 이 욕망으로 바뀌는 성향으로 바뀌는 순간은 본체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정서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악수하거나 이게 서로 이렇게 좀 마음이 오고할 때 느낄 때 뿌듯한 마음이 있잖아요. 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들뜨고 광기적이고 흥분적이고 뭐 이런 성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의 어떤 자극적인 부분이 근데 처음에는 약한 것도 굉장히 자극적이었는데 점점 갈수록 더 큰 자극을 원하는 조급증이 생기게 되고 그런 성향으로 바뀌는 것이 현재 사회에 너무 쉽게 여러 가지를 오픈되어 있고 접촉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성향으로 청년들이 그런 배경에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은 현재 고향이 어디냐? 우리는 고향 그러면 이제 지방색 같은 것도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걔들의 고향은 바로 전화기예요. 디지털 세대예요. 걔네들 태어나면서부터 전화기를 만졌어요. 응? 우리 스마트폰을 만졌다고. 그러니까 SNS에서 접촉이 시작됐고 그렇게 자라나기 때문에 얘들은 굉장히 거기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생활이 되기 때문에 모르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5, 60대 또는 60, 70대 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걔 20대나 중고등학교 세대 50대 부모들이 많거든요. 그럼 얘들은 더욱더 이해를 못해요. 안 맞는 거야. 개입이 생기고. 50대만 돼도 부모는 젊다고 보잖아, 우리가 보면은. 근데 그 아이들이 자녀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정도 됐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하고 부모가 또 안 맞아요.
그 얘네들이 집을 나가려고 그래, 가출을. 그러면 어려서 나가느냐? 아니야. 부모님이 너무 잘해준다는 것이 얘들한테 어떻게 느끼냐면 챙겨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집을 나가려고 가출하려고 그래요. 혼자 동조하고 싶다고 그러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이 정도로 돼버린 상황에서 이제 20대 애들은 이제 그런 바운드리가 크고, 그 다음에 한때는 또 우리가 역사를 안 배운 세대들이 또 그 안에 껴있기 때문에 그런 관념, 그런 어떤 우리 어떤 풍습에 대한 이런 우리가 어떤 걸 보면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그 보람에서 사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는 이제 나라에 충성한다는 보람, 가족에 대해서 내가 어떤 희생하는 보람. 이제 이런 거를 바보로 취급하는 성향이 바뀐 거예요. 문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디지털 세대가 아주 그 게임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게임은 일과 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명상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때문에 그쪽으로는 애들을 잘 다스려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좋은 성향이 될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 오바마 그랬나? 우리나라 한참 디지털 그 법적 문제가 있어서 막 한참 문제가 생길 때 마치 그때 오바마가 백악관에다가 아이들 초대했는데, 초대해가지고, 이게 초등학생들이죠. 초대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 게임 좋아하지?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게임을 만들어보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야. 그러는 바람에 그게 세계적인 세계 묘기란 트렌드에서 그렇게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모아놓고 배워까지 하니까 그게 세계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그때 우리나라가 그때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 디지털 어떤 문화의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한테 디지털 교육하고 빨리 우리가 접근해 준 부분도 우리 그 전문가 있는 그쪽에 있는 교수님이나 박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빨리빨리 적응하고 정서적으로 만들어 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의 그 우리 그 이근에도 고등학교에 있는데 가보면은 그 한 30명, 한 클래스가 30명 정도 돼요. 30명 정도 되면 15명은 다 결손 가족이에요. 그냥 애들이 방과 끝나면 학교 종례가 끝나면 이제 가잖아. 애들이 가는데 잘 안 가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집에 가야 부모도 없고 누구도 없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고. 그럼 그건 다음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데, 그래서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남아서 이제 방과후 되면 떡볶이 만들어주고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선생님들이 얼마나 피곤해요. 자기들 집에 가야 되는데 애들하고 붙들어가지고 그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선적인 부분의 가정의 아이들이 우리가 인격이라든지 정서적으로 잘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을 인격 교육시킨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인격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그런 것들을 되려고 하려면은 그런 그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떡볶이도 만들어주고 이야기하고 이런 가정사가 될 때 아이들이 거기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부모들 자체 세대가 좀 약간 바뀐 게 뭐냐면 서로 부부지간에도 계산한단 말이야. 네가 버는 거 얼마고 내가 한 거 얼마인데 니네 집벽은 어쩌고 우쩌고 좀 어쩌고 이렇게 따지고 애들이 보고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에 이루어진 어떤 것들이 너무 지나치니까 희생 봉사하는 것들은 바보로 취급하고, 사회적인 점수를 읽기 위해서 일종의 봉사 점수 적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지 그 진실한 그런 희생 봉사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건 예를 들면 가장 정서적으로 좋은 것도 가족에 모이는 거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잖아. 일종에는 제사 지내기 싫어서 교회 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제사 안 지내는 사람은 다 교회로 가느냐? 근데 왜 교회 가면 제사를 안 지내야 되는 거지? 또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성향이 왜 제사 지내면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자기 조상도 하고. 그래서 서양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특출한 나라로 꼽는 이유가 뭐냐면 조상 숭배 사상이에요. 결국에는. 왜? 그 혈연과 족보를 만드는 거 보고 너무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일본은 친족 남의 거 인정하자니까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사촌끼리 막 결혼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사촌들끼리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이제 혈족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 그 다음에 조건,
그다음에 우리 가정사 또 가정에 넘어 사회 이런 것들이 어떤 구조가 되냐에 따라서 저출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애를 낳으면 기쁨이고 환영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이 책임질 수 있는 요건 이런 것들은 그들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제이라는 거 우리가 좀 더 깊이 보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더 좀 심도 쓰고 하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뿐이라 생각합니다.